네, 안녕하세요. 수업 이전에 공지한 대로 학회 참여차 촬영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발표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노자와 그리고 도가적 사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PPT 이 순서대로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몇 장 한번 같이 보죠. 어떤지 사진이 여러분 보기에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방금 이것은 오대산 월정사에 들어가는 입구의 계곡입니다. 계곡이고, 이것도 그 부근의 산을 찍은 풍경이고, 이것은 양양 바다를 찍은 사진이죠. 이거는 석양을 찍은 사진인데, 아름답죠, 사진이. 사실, 그죠? 사진이 아름다운 이유는 왜 아름다울까? 물론 여러분 아름답지 않다고 여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죠? 사진이 아름다운 이유는 내가 봤을 때는 바로 이게 자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모습, 인공적인 모습이 없고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그 모습을 잘 담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기 때문, 인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나 하면, 사실 유가와 도가와의 관계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했죠.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삶. 그렇기 때문에 유가와 도가의 관계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인위와 자연과의 어떤 관계다. 유가는 인위적인 도덕 규범을 통한 사람을 행위를 제한하는, 거기에 비해서 도가는 자연을 추구하는, 그죠? 자연을 추구하는. 인위와 자연이 가장 유가와 도가의 핵심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도가적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체의 인위적인 규제를 재앙으로 규정하는 거죠. 도가적 사유에서는 자연이라는 근본적인 질서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그죠? 그런데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노자는 어떤 반문화적인, 노자의 반문화의 사상이 지배 사상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지배 사상이나 유가의 지배 담론에 대해서 도가는 비판 담론을 정착하는, 그 비판을 넘어서 저항 담론, 대안을 담론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이 이 노자의 사유다. 이 점과 관련해서 노자의 현대적 의미를 우리 조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유가와 도가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바라본다면, 인위적인 것은 지배 사상, 지배 담론입니다. 그죠? 인위적인 것은 지배 담론이고, 자연은 이 지배 담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저항, 그리고 대안 담론이다. 이렇게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육아와 도가의 관계, 인위와 자연, 여기에서 지배와 비판 이런 담론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는 우리 사람이 가야 하는 길,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어떠하게 생활해야만이 이 세상을 잘 살 수가 있는지,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공자와 맹자 그리고 순자는 인의 예지, 특히 인의 예지라는 맹자의 어떤 사득, 그죠? 사단에서 나오는 사득, 우리 저번에 배웠습니다, 그죠? 또 공자가 강조한 극기복례, 정명을 이야기할 때 극기복례, 스스로를 지어가면서 애로 돌아가자고 하는, 또 맹자가 강조했던 공자의 덕치를 계승한 왕도 정치, 왕의 입장에서, 그죠? 왕이 해야 하는 길, 그리고 일반 신하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삼강오륜, 삼강오륜, 그리고 계급론의 토대가 되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정명론, 또 맹자의 어떤 공자의 천명론에 근거해서 천인합일, 이러한 것이 육아의 어떤 핵심적 그 사람이 가야 하는 길, 그죠? 사람이 가야 하는 길.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인위적인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이죠. 인의 예지도 그렇고 극기복례도 왕도정치, 삼강오륜, 정명론, 천인합일 이거 모두가 우리가 인위적인 것이라면 이러한 육아의 인위에 대해서 도가의 비판 담론은 비인위적, 다시 하면 반인위적,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자연이죠, 그죠? 무의자연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도가적 사유의 핵심이다. 도가의 핵심은 이 네 글자입니다. 우리 저번 발표자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무의자연, 이 네 글자가 도가의 핵심이다. 무의라는 것은 인위를 배격하고 아무것도 하지만 않는 게 아니라 합니다. 하는데 인위를 배격하고 자연에 가까운, 그러니까 저절로 그러한 행위. 저번에 비유를 들어 설명했죠.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 그죠? 이러한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저절로 부성에서 우러나오는 자연 그대로의 어떤 발로죠, 그죠? 발로. 이러한 무의자연이 바로 육아 인위에 대한 도가의 비판 담론의 핵심 사상이다. 사실 이것은 다른 분이 개발한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한 이후에, 진나라가 우리 중국을 통일하죠. 진시황을 통일한 이후에 십몇 년 만에 망하고 16년 만에 망하고 다시 한나라가 왔습니다. 그죠? 한나라 이후에 유교라는 지배 담론이 형성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진나라 때는 법가적인 테두리를 가지고 통일을 했다면 한나라 초기에는 도가적인 담론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가 한무제 때 육아의 핵심 사상이 다시 뿌리를 내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육아의 담론이 국가의 이념을 다스리는, 국가의 이념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한 이후에 제도에 의한 억압과 폭력, 그러니까 국가가, 그죠? 국가를 통치하면서 형벌 등등, 그죠? 억압, 규제, 이런 역사적 조건 하에서 피지배자 계층들은 여기에 대한 반항, 그죠? 그게 공고화되었을 때는, 조정이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한나라 말기에 가면 우리 황건적의, 우리 삼국지 이야기 나오죠. 거기 보면 황건적의 난 등등을 통해서 도교의 오도미도 등의 도교적인 어떤 종교단체가 형성되면서 지배대급에 대한 저항적인 기반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저항으로 다가가는데, 이때 어떤 핵심적 사유가 도교적 사유가
중요한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도교는 항상 반정부적인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도교 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바라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통제를 가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도 있고 요즘 있습니다만은 파룬궁 단체가 있죠. 파룬궁 단체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도 역시 도교의 역사적인 유래로 봤을 때 친정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반정부적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반국가 단체로 규정을 하고 탄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노자의 생애를 우리 간략하게 우리 저번에 발표에도 봤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보면 기원전 사람이죠. 기원전 462년에서 302년으로 봅니다만은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춘추 시대의 사상가고 성이 이시고 이름은 이다. 그래서 이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성리학자 이와 같은 한자는 다릅니다. 성리학자 한자 이자는 다릅니다. 노담이라고도 칭하고 전설에 의하면 노자는 노자라고 한 이유가 태어나면서 흰색의 눈썹과 수염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실 애가 태어났는데 흰색의 수염과 눈썹을 가지고 태어나면 굉장히 놀라겠죠, 그죠? 어쨌든 전설에 의하면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죠? 노자라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자라고 칭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성은 이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의 지위가 역대 왕조에서 가장 높았던 시기는 당나라 때 우리 당나라 태조 이연이죠, 그죠? 그리고 태종 이세민 이 이연과 이세민 집안이 별로 그러니까 유명한 가문이 아닙니다. 이름 난 권세 가문이 아니라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노자를 끌어들여서 자기 집안의 시조로 삼는, 그래서 당나라 때는 이 노자가 굉장히 큰 지위를 차지하는, 특히 도교가 크게 발전하는 시기다. 그죠? 저작으로는 도덕경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죠? 도와 도덕경을 남기고 있는데, 장자에 의해서 발전하고, 학설은 당연히 발전하고, 우리 다음에 장자를 합니다만은, 역사 기록에 의하면 공자가 노자에게 예에 대해서 물었다고, 우리 산문 시간에 배웠죠? 우리 사설에 보면 공자가 산는싱 비요와 시, 그죠? 삼인행의 필류아사라고 하면서, 거기 보면 노자가 관직명, 예, 음악, 그죠? 검문고 등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노자에 관해서는 예에 대해서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그리고 도교에서는 노자를 시조로 받들고 신선으로 받들어.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노자를 태상노군으로 합니다. 우리 도가 도교의 차이점. 저번에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도가는 철학입니다. 사상. 그죠? 사상이고 도교는 종교입니다. 그죠? 종교의 3대 요소 이야기했죠. 그죠? 경전이 있어야 되고 신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신도들이 받드는 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자가 바로 그 신의 역할을 하는 태상노군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노자는 하나의 요 뒤에 사진 나옵니다만은 뒤에서는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사기의 기록에 의한 노자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죠? 량구 선장로시 쥔저 성德 容貌 若愚 취子之巧 矫气于多欲
그러니까 여기서 량구는 좋은 상인들은 물건을, 그죠? 이 진열할 때 좋은 물건을 앞에 진열하지 않는다. 진열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선장 로시, 그죠? 깊은 곳에 숨겨놓고 마치 없는 척, 로시 마치 없는 척 한다. 좋은 상인은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비밀 병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주면 뭐 도둑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시기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숨기고, 군자도 성덕, 군자는 덕이 가득 찬 군자, 덕이 넘치는 군자. 성덕이라는 것은 덕이 넘치는 군자는 용모가, 이런 군자의 용모는 루어위, 마치 우매한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노자가 공자에게 했는 말입니다. 노자가 공자에게 좋은 상인은 자기의 핵심 좋은 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 보여주지 않고 숨겨놓고 있듯이, 덕이 넘치는 군자는 용모에 있어서, 그죠? 겉으로는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마치 우둔한 듯한, 그죠? 진짜 우수한 실력자는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나서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즈저 지아오치, 위또위. 그러니까 공자를 이야기합니다. 공자, 너 교만한 기운과 이 욕심을 버리라. 그죠? 이렇게 노자가 공자에게 충고를 했다고 이 사기의 노자 일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죠? 이 참고로,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 지금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우리 사진 보면 따즈로위라는 이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이 의미는 뭔가? 따즈는 큰 지혜는 마치 어리석게 보이게,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마치 어리석게 보이도록 한다. 그렇죠? 어리석게 보이도록 한다. 따즈로위라는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가 바로 노자의 노자 열전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 정리를 하면, 뛰어난 상인은 귀중한 것을 깊이 감추어 놓고 마치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노자 사상은 유교와 다른 점은, 유교는 형식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노자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뭐를 중시한다? 내면적인 가치를 우선시한다. 내면적 가치를 우선시한다. 물론 유교도 나중에 성리학에 가면 내심의 수양을 강조합니다만은, 우선 애를 따르기 때문에, 극기복례, 애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도덕과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유교는. 그러니까 유교는 복장도 중시하고 모자도 중시하고, 그 모자가 그 신분 등급에 맞고 그 신분과 등급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도가는 내면의 가치를 우선시한다. 그죠? 군자는 덕이 가득한데 용모는 마치 어리석게 보이게 한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진정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죠? 이 전찰부와이루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게 바로 형식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는 게 도가적 사유다.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 유가와 도가의 차이점을 보면, 유가는 형식을 중시하고 도가는 내면을 중시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TV를 보면서 재밌게 나도 이거 봤었는데,
사실 이 그림은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어떤 지금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아버지는 자리를 짜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는 이렇게 물레질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생계를 꾸미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들은 뭐 합니까? 아빠 엄마를 안 도와주고 뭐 합니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엄마 아빠 일하다가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있지만 항상 주로 뭐라고, 내 가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죠. 공부하라고 하죠.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대만에서 내가 가서 처음 가서 대만에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은 문화적인 충격이죠.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생들, 그죠? 그 엄마 아빠가 길가에 그 포장마차 같은데 국수를 팔고, 그죠? 대만 뭐 양춘면, 여로면 뭐 그런 거 파는 거 있죠? 그 행상으로, 그죠? 리어카를 갖다 놓고 가는데, 학생이 수업 마치고 가방을 들고 그대로 와서 바로 가방을 그 행사하는데 옆에 두고 엄마 아빠를 도와서 설거지하고 하는 거 보고 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 게. 실용적인 이 대만 사람들, 중화권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뭡니까? 엄마 아빠가 너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우리가 할 때는 가서 공부해. 그죠? 공부해. 여기 조선시대 때 보면 이 17, 18세기인가 그렇죠? 아빠는 이렇게 그거 하고 엄마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애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그러면 평민이냐, 평민이냐, 일반 아닙니다. 이 사람도 양반입니다. 양반. 그죠? 이거 나옵니다. 이 양반. 이게 무엇을 보고 양반인 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용모에서 이 사람이 양반인 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용모? 이런 봤을 때 어떤 용모가 이 사람이 양반인 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모자입니다. 모자. 옛날 양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선 사람은 양반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양반 인정하는 거죠. 당근, 정자관, 방근, 이 용도에 따라서 서는 게 다르죠. 양반을 상징하는. 이 유교는 이렇게 형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지위를 알기 때문에 형식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맨 처음 유교할 때 배웠죠. 그죠? 공자와 제자 자공의 이야기. 子贡欲去告朔之细阳子曰此也而爱其养我爱其利.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공이 초하룻날 지내는 양을 희생하는, 양을 매달 그 양을 죽이니까 그 양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죠? 양, 그 왜 죽입니까? 스승님, 양 죽이는 거 없앱시다. 그죠? 자공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공자가 이야기하죠. 이 자공아, 그죠? 너는 그 양을 사랑하느냐? 나는 그 애를 사랑한다. 애가 양의 수백 마리 양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게 뭡니까? 애라는 형식을 중시한다는 거죠. 애라는 형식을 유교는 이렇게 형식을 중시하는 규범, 그죠? 애라는 형식을 중시하는 어떤 육아 사상의 어떤 단면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 여기에 비해서 도가는 아까 얘기했죠, 그죠? 내면적 가치. 노자 일전에 보면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자가 노자를 만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자기 제자들에게 했는 이야기입니다. 용은 내가 잘 모르는데, 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 용이 바람을 타고, 바람과 구름을 타고 상天하늘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그 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근데 내가 오늘 지엔 라오즈, 오늘 노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마치 뭐뭐 같다. 용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죠? 노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죠? 노자의 어떤 그
그죠? 이 사람의 그 내공이 상당히 깊다는 것을, 용처럼, 그죠? 깊다는 것을 노자를 만나오는 뒤에 공자가 느끼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노자 열전에 보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노자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까 이걸 이야기했는데, 도교에서는 이게 삼청이라고 했어요. 삼청. 세 가지의 하늘이 있는데 그 세 하늘 중에 하나인 삼청 중에 하나를 다시 태상노군이 바로 노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죠? 노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도교의 신이죠. 도교의 신. 그러니까 도가 사상은, 노장 사상을 우리가 노자를 보면서 노자와 장자 사상, 도가 사상은 어느 곳에서 참된 삶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노장 사상의 핵심이다. 근데 그것은 노자는 도덕경으로 장자는 남화경에 담겨 있다. 무슨 속에서? 아까 이야기 반대로 그죠? 자연 속에서 참된 삶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노장 사상의 핵심이다. 그죠?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육아의 사상에 비교해 보더라도, 육아의 도는 우리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 육아도 도를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을 이야기한다면, 도가의 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이 가야 하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그죠? 이 사상이 깊고 넓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가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육아의 사상은 깊이가 너무 얕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대부들이 불가의 귀의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송나라의 승리학이 좀 더 깊어집니다. 어쨌든 도가의 도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가야 하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가야 하는 길 중에 가장 모범적인 길은 자연에 있다. 이 사상을 우리 보통 도가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로 표현되는? 그렇죠? 무위자연으로 표현되는 도였다. 무위자연의 핵심이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가가 봤을 때는 사회 혼란의 원인은, 그러니까 충과 효를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효를 잘 하고, 모든 사람들이 효를 잘 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국가에 대해서 전부 충을 잘한다면 충효를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충효를 강조하는 것은 충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 유교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저번에 봤죠. 그죠? 상당 부분 전통적인 가치관의 상실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한 그 규범이 상실돼 버린, 특히 문화 대혁명 이후에 중국 사람들의 가치관, 전통적인 문화의 상실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규범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대안으로서 유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해지면 충효를 강조한다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죠? 노자가 봤을 때는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인위적인 사회 제도 때문에 사회가 혼란이 있다. 본래 소박하고 순수한 덕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인간들은 사물의 겉모습에 이끌려서, 그죠? 사물의 겉모습, 그 겉모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죠? 그 본질이나 가치를, 그 사물의 본질이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명품 가방만, 상표만 보고 그것을 좋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상표만 보고 좋다고 하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짝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본질은
본질과는 본질 안 좋은 짝퉁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도라는 내면에, 다시 하면 도라는 내면은 무엇을 따른다? 자연을 따른다. 도법 자연. 그죠? 도법 자연. 도는 자연을 따른다. 그 자연이라는 것은 대자연이 아니라, 대자연, 그 명사의 대자연이 아니라